정말로 국민의힘 대선 과정이 여러 후보가 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미없는 대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변수를 하나 주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덕수. 어제 우리 흥행시키려고 어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질문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 간의 전화 내용이니까 트럼프가 흘렸을 일은 없죠. 예, 영어로 흘리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덕수가 무조건 흘렸는데 그 보도 자세히 보시면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식통? 식통이. 네. 식통이가 흘린 거야. 이거를 식통이. 유지혜 기자한테 식통이가 흘린 거야 이거를. 그 식통이가 얘기하기를 한덕수 대행이 그런 대선 출마 질문을 받았는데 고심 중이라고 대답을 했다. 아니 대행이 뭘 고심을 해요. 그렇지. 땀만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정말 뚜껑 열리게 만드는데 그냥 대행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나 워딩이 그렇게 뭐냐면은 나갔어요. 이거지 고민 않습니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인 줄 알았어요.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검토 중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런 언플들이 지금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 지난 화요일에 한꺼번에 세 가지를 했어요. 국무회의 열어서 6월 3일 대선이 확정하고 네. 그리고 저기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랑 통화한 거잖아요. 사실 이완규 때문에 뒤집어질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대선 관리하고 통상교섭하는 거를 같은 날 해버림으로 인해서 야 너희들 민주당 나 탄핵할 거야? 진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탄핵할 그렇지. 거야?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가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대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탄핵되면은 대선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찌라시나 밖을 맞아요. 보면은 네. 탄핵되면은 대선 나올 수도 있어. 그게 하나도 안 무섭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실제 이 양반이 그러니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완전히 이게 추대가 아니면은요 사실은 경선은 못 뚫어요. 맞아요. 능구렁이 같은 뭐 거기에 그 선수들을 뭐 홍준표 다 어떻게 이깁니까? 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대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만들면서 지금 재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그럴 것 수 같고. 있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허수로 뭐 우리나라에 관심 없는 것 같아도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물어봤다는 거잖아 이거를. Hey, Mr. Han, are you going to run for election?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좋은데요. 네, 한덕수 거예요. 근데 발음은 한덕수 대행이 훨씬 좋아. 벌써 Red Sox. 발음이 이제 Red Sox.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내가 네. 보기에는 한덕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새 대통령한테 통상교섭을 맡겨야지. 어차피 90일 동안 유예해 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는 지금 이제 이완규 재판관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월권이고 뭐 또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 대상자고 해서 여러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탄핵을 의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의도하고 있다? 그냥 내려오면 이건 너무 욕심쟁이로 보여지고 또 당에 지금 들어가서 뭐 경선 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유일한 방안은 탄핵당할 짓을 해. 그래서 맞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때려줘. 네. 때려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그래서 네. 이완규도 임명하고 맞을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도 차분하게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있죠. 것은 네. 결국 내란 진압이라는 것은 한덕수 하나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압도적 지지율로 만들 때 그때 행정권을 갖고 오면서 그때부터 내란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은 당연히 한덕수는 탄핵을 당해도 수만 번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대선이라는 걸 지금 조기 대선 치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 판단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 전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간 보는 건가 아닌 건가를 굉장히 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출마 촉구? 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게 누가 했냐?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지금 농담으로 한덕수 출마를 받아들이다가 세력화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없지 않다. 왜냐?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 재미없게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수면 아래서는 존재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앙일보가 썼는데 이제 뭐 조언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출마를 해서 네. 그래서 국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모습도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 띄우는데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는 당에서 압도적으로 추대를 하지 않으면은 경선을 못 이겨요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추대라는 건 그럼 경선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뭐 저기 홍준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거를. 아, 그렇지. 한동안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상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너무 고령이고 정치력이 딸리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는 어떻게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어도 당권은 장악을 못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당의 조직을 장악을 해가지고 해먹으면 된다. 다음 당권은 우리 쪽이 먹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한덕수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할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은 여러 카드를 쫙 펼쳐놓고 경우의 수를 지금 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가지고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한 1,7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권에서 한덕수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했더니 보기가 3개입니다. 가장 많은 득표량이 42% 얻은 게 네. 국민의힘 경선 참여 출마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문 유지한다. 불출마가 3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중앙일보에서 뭐 고원 으로 보이게 했다는 무소속 출마 후 보수 후보 단일화 이것도 출마죠. 26%.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 한덕수 본인의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란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총리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서열 2위 행정부의 그러니까 재상이잖아요. 재상. 옛날 네. 영의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완규 임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을 유도하는 또 한 번의 헌법을 붕괴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선을 출마를 재고 있는 이런 고민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네. 참 대한민국이 저런 수준 낮은 국무총리에게 이 나라의 2년 6개월을 맡겼다라는 게 비단 윤석열만의 잘못만은 아니고 저런 한덕수 같은 수준 낮은 사람들도 함께 만들어낸 내란 아닌가. 그전 네. 한덕수 총리는요. 탄핵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전 형사 처리, 사법 처리는 못 피한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고령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 한덕수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좋습니다. 모든 형을 다 살고 그렇지. 나와야 된다. 맞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시비도 있고 한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그 얘기 뭐냐면은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아마 행정부 권력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마저도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재판관 임명을 자기가 강행한 것처럼 이런 취지의 해석이 가능한 워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자기 자체 인생을 돌아보면 55년 공직 생활 동안에 여야 오가면서 얼마나 박쥐같이 지낸 사람입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이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관료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관료는 위반이죠. 지금. 네, 어느 정부가 됐든 뭐 그 정부에 임명해 줬으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좀 더 편향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거 하지만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관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첫 번째. 그 뭐 네. 매우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좀 잘하지. 내란도 일으키지 말고 그렇지. 총선도 좀 저기 헌법재판소 그 탄핵 결정문에 나오잖아. 네. 피청구인에게는 당선 후에 2년 동안에 충분히 국민을 설득한 시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좀 거치게 해서 네가 병신짓 해가지고 총선 진 거잖아.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누가 뭐 입법부 내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그럼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개엄하라고 했어요? 지금 원래 있었으면 윤석열이 임명하는 거잖아 지금. 네. 윤석열이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남 탓을 하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DS에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덕수? 덕수에게. DS에게.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내란한 게 있었냐? 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킨 적이 있느냐 어.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네. 정신 차려 DS. 찬물을 팍 끼얹기 전에. 아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한 문제는 지금 논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자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심지어 추천된 후보자가 법제처장 아니겠습니까? 이완규가. 이완규. 그런데 법제처가 이제 2010년 발간한 헌법 주석서를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냐? 헌법 71조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거리 시에 직무대행 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냐?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그 교과서 같은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법제처의 그런 주석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네,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 내가 뭐 모든 뭐 헌법 네. 교과서를 본 건 아니지만은 몇 개 찾아보니까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네. 대법관 등 사법원의 사법부의 구성과 관련된 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임명하면서 네. 법적으로 자문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명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누가 그럼 자문해 줬죠? 이완규. 이 법제처장이 이완규가 했겠지. 야 왕규야, 내가 널 좀 지명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요건 해석 좀 해봐. 가능하니? 네,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홈리 같은 일이에요. 이게 법제처장한테 지금 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김서구 차관이 어제 국회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묘한 논리 또 법리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현혹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거리를 구분해야 된다. 사고라는 거는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만 사고가 아니고 거리, 완전히 파면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의 해석은 이것에 대해서 거리시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다고 봤다. 이런 논리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은 권한 대행은요. 유지 관리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국영 앵커님 휴가 가셨을 때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국영 앵커님 다음부터 진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안 패널 다 됩니다. 바꿀 수 네. 있나요? 못합니다. 하나 추천도 못해. 아 그러니까 못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 제가 뭐 네. 광고 품목 막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아, 제가 막 프로그램 바꿔 막 이름을 비상구보다는 뭐 미상구로 하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된다고 한덕수. 그렇지, 안 되지. 요거 얘기한 거고요. 네. 또 하나 헌법재판소 임명해야 된다, 헌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다들 아시죠? 7명 이상도 진행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2명 비워도 7명 남아 있어요. 심지어 아무 6명도 문제 된다 없습니다. 그랬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 몫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직접 선출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국민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대행 주제에 지가 뭐라고? 총리인데 그것도 파면당한 총리인데 우리 투표한 적 없어. 파면당한 대통령의 대행인데 어떻게 그걸 강탈합니까? 이거는 차기 주자들의 권한을 뺏는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을 뺏는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의 그래서 권리를 내란이라는 막는 거지. 겁니다. 네. 내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탑 더 스틸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뭐 한덕수 탄핵 뭐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네. 저는 가능한 수단은 다 법률적으로 쓰자. 뭐 탄핵은 좀 놔두더라도 가능한 수단대로 다 쓰고 이건요 제가 어제 참 그 국회 모습 보면서 참 한심했던 게 그 자리에 어제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완규 앉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 나와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처장 뭐 이런 네. 사람들 나와 있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거의 법조에 방구 좀 끼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고 거기 이제 빠진 사람이 변협 회장 그리고 교수들 법학 교수들 요 정도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대행이라는 자가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무처장, 헌재 사무처장, 법원행정처 처장,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저는요 목소리를 강하게 내서 이완규가 진짜 그 자리에도 앉아 있는 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말랑말랑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 뭐 그런 건 제가 뭐 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나라의 장관들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따위 짓을 위헌 월권적인 짓을 하면 DS님 또 탄핵당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국무위원들이. 근데 다 아무 꿀먹은 말도 안 해. 벙어리처럼 예.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행님께서 잘 검토하셨겠죠. 이러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한덕수의 무능력해. 저 만행을 자리에서 지금 막아야 될 사람들이 안 막으니까 또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맞아요. 네. 이 굉장한 부담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같이 무능력해. 법원, 헌재, 공수처, 법무부, 교수들, 변협 요 정도만 나서도요. 이완규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수치스럽게 정말로 만들어야 저 됩니다. 신인규 대표 말에 공감하는 게 국무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도 아니래요. 그 열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더니 아까 신인규 대표가 얘기한 오영주 대로 장관. 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도 적어도 특히나 이완규란 이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 운영을 맡겼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비겁한 거죠. 근데 계엄 이제 윤석열이 국무회의 그거를 국무회의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라고 뭐 결론은 났지만은 어쨌든 했을 때도 대부분 뭐 한두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그러니까요, 네. 거의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행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알리바이 정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차피 정권 교체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본인 임기에 남은 임기를 뭐 그렇다고 자르겠어요? 한덕수가 거기서 옆에서 그럼 야 너 나가 뭐 이러겠어요 한덕수가? 그럴 권한도 없어. 그럴 권한도 네.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해놔야지 그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본인도 나중에 면이 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진짜 그냥 보신주의. 그냥 진짜 비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네. 내일 맑음님이 정말 옳은 소리 해주셨는데 한덕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7일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게 한덕수입니다.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죠. 참 진짜 이런 모습들이 좀 비통하죠, 그죠? 예. 비겁함을 넘어서서 정말 네. 사람이 좀 비루해요. 예, 네.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제가 추잡스러워. 볼 때는. 추잡하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저러니까 그 따라 배우고 이제 본받을 걸 본받았어야지 알박기 인사를 하는 정황이 정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봤더니 인천국제공항 산하기관이죠. 인천국제공항 보안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관리본부장에 누가 내정설이 파다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어. 이렇게 사장 자리나 뭐 관리 본부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당협위원장 하다가 이 공항 보안 같은 거에 관련된 뭐 일을 했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경찰 출신이라고는 하던데 내정 유력하다는 분이 여하간 다 떠나서 지금 이게 새 정부가 출범할 날이 정말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알박기 석자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박기라고 하면 안 될 것 뭐라고 해야 같고 돼요? 그냥 네. 내란 인사들이에요. 내란 인사다. 내란 스타일의 인사죠. 그러니까 내란 인사다. 권한을 네. 교란하고 내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인사권이라는 본인들에게 지금 부여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외피는 합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전 거의 내란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요거는 지금 윤석열 탄핵 이전부터 계엄한 다음에 흐름적으로. 계엄한 다음에 이제 한 거의 4달 걸렸잖아요. 네. 그 4달 동안 용산 대통령실이 한 게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4달 동안 사실 뭐 할 것도 할 일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앉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누구 보내고 어디에다가 누구 보내고 이거 논의해가지고 지금 그게 대부분 이미 상당 기간 됐고요. 기사가 워낙 탄핵 그 심판 얘기가 가려서? 많이 나오니까 네. 몰랐어요 사람들이. 최근에는 대통령 기록관장도 지금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 기록관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인이 사퇴했어요. 그래서 새로 뽑았는데 그 둘 중 2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는데 한 명이 대통령실 행정관이야. 네. 근데 대통령 기록 저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만들면은 15년 동안 못 이거 봐요. 못 보고 네. 사생활에 관련된 거는 30년 동안 못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해요. 그거를.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거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를 싹 다 지금 때려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장을 용산 행정관으로 지금 채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채운다. 이런 네.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할 일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안 갈 거다. 지금 이거 다
지금 문서 다 지정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부분은 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내란 세력들하고 대화하거나 말려서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그 참고할 만한 법이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5.18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아, 있고 있어요? 특별법이 있죠. 그걸로 다 처벌했고 공소시효까지 다 해결했는데 저는 이거 기록물 막아 놓잖아요. 전 이거는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해도 이거는 위헌 안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내란을 정리하는 거니까 전 네. 이거는 정부 바뀌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해가지고요. 네. 그 기록 다 오픈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란과 관련된 사안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무리 장난치라고 해도 말이 됩니까? 내란을 저지른 놈들이 내란 기록을 내란범들이 가서 그래, 정리하는 맞아.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특별법을 헌법재판소도 진정소급 입법이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전 이건 특별법 모델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해서 저는 다 해결해야 된다. 아, 이 네. 부분은 저는 합헌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